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컴퓨팅 사고와 파이썬 프로그래밍 보충 설명 7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공휴일인데 여러분들 또 이렇게 보충 설명 시간에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보충 설명이 없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가 이제 시험을 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 지금 현재 이미 이제 7장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 일부터 질문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 6장에서 이제 홈워크 하다가 질문 있는 거 올라온 것도 있고 해서 이제 그 부분들 오늘 함께 모아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첫 번째 있는 부분은 먼저 이제 공지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중간고사를 우리가 어떻게 실행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가 좀 되겠는데요. 먼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대학본부에서 이제 2020 학년도 1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좀 확대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5월 13일부터는 제한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실험 실습에 관련된 과목들은 면대면으로 오프라인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만 뭐 이 과목은 처음부터 이제 인터넷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따로 이렇게 굳이 그 이제 컴퓨터실에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실습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다만 원래 이제 계획했던 것처럼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오프라인으로 정보 전산원에서 이제 시험 치기로 했던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제 학교 전체 그 기본적인 방침이 온라인 강좌는 기본적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방식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험 자체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좀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성적 평가는 절대 평가가 됩니다.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잘하시면은 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요. 다 수준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전체가 또 성적이 또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가지고 좋은 성적들을 이제 내시면은 거기에 맞는 그런 이제 성적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지난번 일정은 지난번에 공지를 해드린 것과 같이 5월 16일 토요일에 시험을 치게 되고요.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일정들은 교양 강좌하고 이제 다른 인터넷 강좌들하고 시간을 맞춰 가지고 조정된 결과이기 때문에 이 이제 시간을 우리가 할당을 받았고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범위는 1주차에서 7주차까지 쭉 진행이 되는 거고, 지금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수업하고 있는 이 내용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 있는 홈워크나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다음 시험 방법은 아까 이제 설명한 것처럼 이제 온라인 응시를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직접 여러분들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수도 코드를 작성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 수도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수도 코드를 굳이 작성하라고 요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칠 때 시험 시간을 감안해서 이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요구사항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 따라 가지고 모든 이제 대부분의 문제들은 전부 파이썬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그 실행 결과를 캡처해 가지고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제 방식하고 동일하고, 다만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이번 이제 중간고사에서는 전체적으로 3시간 통째로 한꺼번에 시간을 다 주고 보고서 하나로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중간에 섹션별로 나눠 가지고 문제 하나 주면은 그 문제를 풀어서 또 제출하고,
일정 시간 안에. 그 다음 문제로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나가면은 또 풀고 또 제출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뭐 인터넷 그 수업을 통해 가지고 특히 이제 시험을 인터넷으로 치르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학생들도 좀 걱정이 많고 교수님들도 걱정이 많은 것이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시험 친다는 등 아니면 이제 실력 있는 선배가 대신 지나는 등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답안을 공유해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이제 쓰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좀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좀 비교적 공평하게 본인의 실력으로 직접 문제를 풀었다라는 것들을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그 섹션별로 나눠 가지고 시험을 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뭐 토익이나 터플 시험 칠 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은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좀 별도로 지정을 할 것이고요. 그게 맞춰 가지고 사전에 이제 공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있는 강의 포털로 업로딩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업로딩 될 때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시험 종료 시간에 적어도 한 5분이나 3분 이전에 업로딩 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나 있고 업로딩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 제출 자체가 제대로 되고 그 결과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니까요. 만약에 업로딩이 되지 않으면은 또그 지연 제출은 제한적으로 하긴 할 텐데 전부 감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제한된 시간 안에 다 업로딩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시험 기간 중에 역시 이제 지금 하는 방식으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풀고 진행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 지금 이제 채팅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번과 이름을 올린 것처럼 여러분들 질문을 이제 올리면은 제가 이제 그 보고 그 다음에 전체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전체 설명을 하든지 공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뭐 이게 개인적으로 저 이 문제 모르겠는데요. 뭐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시험 시간이 시작이 되게 되면은 일체 개인적인 그런 이제 뭐 조언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 실력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됩니다. 다만 문제 자체에 좀 모호한 사항이 있거나 문제 자체에 뭔가 잘못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전체로 우리가 공지를 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체 공지를 할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그 장에서 이렇게 혹시 이제 뭐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은 전체 공지를 하듯이 이번 온라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그 전체 라이브 스트리밍을 이용을 해서 전체 설명과 공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요령을 잘 좀 따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그 온라인 시험을 칠 때는 표절률 검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깐깐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 엄격하게 검사가 되게 되고 만약에 이제 표절이 된 것으로 발견이 되게 되면은 학생 모두 성적에 이제 다 감점을 시킵니다. 누가 원본이고 누가 사본이고 따지지 않습니다. 전체 해당되는 학생들 전체 다 감점을 시켜버리고 그게 이제 심할 경우에는 이 전체 시험 자체를 몰수하고 과목 성적이 나가지 않게 되니까 뭐 그런 이제 그 비신사적인 그런 방식은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잘 이제 시험 치시고 좋은 성적들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험에 관련된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시험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또 이제 이 내용들 그대로 또 공지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 뭐 중간에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들을 그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올려주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제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과제 대체 방법은 따로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사전에 미리 우리가 중간고사 친다고 이제 공지가 돼 있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로 대체하는 것보다는 시험을 치는 것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성적들을 실력들이 이제 높아지는 것들이 다들 이제 공지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시험을 치도록 합니다.
한 가지 있는 것이 이제 문제 풀 때 사용 가능한 모든 모듈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문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하도록 요구하는 부분들은 직접 구현을 다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굳이 다른 명시가 없으면은 해당되는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풀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으로 직접 구현하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을 반드시 직접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는 섹션별로 해가지고 나갈 텐데 5개 아니면 6개 정도가 될 겁니다. 지금 이제 문제를 좀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그 섹션 하나당 문제 하나가 복합적으로 나갈 텐데 그 부분이 이제 대략 뭐 좀 쉬운 것도 있을 거고 난이도가 좀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시간은 거기에 따라서 결정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분짜리면 비교적 좀 쉽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는 것이고 40분짜리라고 하면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대신에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빨리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그 디버깅 하는 거 중간에 오류가 발생이 됐을 때 그걸 빨리 찾고 오류가 난 부분을 빨리 찾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좀 여러분들 실력을 쌓아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간이 굉장히 바쁠 겁니다. 제출하는 거는 이제 소스 코드 아까 위에도 이야기했지만 파이썬 소스 코드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행 결과 캡처해서 제출하는 이런 형태로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홈워크 제출하는 이것과 유사하게 이제 지금 시행이 될 테고 그 다음에 그 시험 문제 자체가 나갈 때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을 다 추가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양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쉽게 편집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드릴 테니까 그 양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구현하라고 하는 기능들은 문제에서 그렇게 명시를 다 할 겁니다. 이 부분들을 직접 구현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절률 자체는 이제 기존에 제출돼 있던 부분들을 보기는 할 텐데 본인이 이제 제출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만히 되겠지만 다른 학생이 제출한 부분들이 만약에 표절이 걸렸다고 하면 그 자체가 표절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라고 항상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이제 이 표절 자체에 대한 이제 그 괜히 시비가 이제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조심들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이제 작성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뭐 질문들은 지금 현재 뭐 특별하게 없고 뭐 제가 설명했던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했던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그때 다시 또 질의응답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당한 실력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이제 결과를 만들어서 이제 제한된 시간에 제출하도록 하시고 대신 온라인 시험 자체는 이제 속성상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려 사항들을 이제 좀 해결하는 이제 그런 방법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시험들이 시간이 빠듯하게 이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본인이 이제 다 풀어서 빨리 제출하게 이제 만들고 혹시나 뭐 다른 사람이 다 풀었던 거를 받아서 자기가 일부만 수정해 가지고 제출하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본인의 실력으로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석에 관련된 부분들은 학기 초에서부터 강조를 했지만 주석이 만약에 제대로 달려있지 않으면 감점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프로그래밍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든지 간에 기본적인 이제 사항이니까 괜히 주석 달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또 감점 당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주석 제대로 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기본적인 이제 틀로 자리를 잡았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소스 코드 맨 첫 번째 부분에 여러분들 학번이나 이름,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제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으면 그건 그대로 감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시고 난 뒤에 이 소스 코드가 누가 작성했는지, 언제 작성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학기 초부터 그렇게 강조를 했던 부분들을 뭐 귓등으로 이제 하늘려 들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감점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주석 부분들은 반드시 잘 챙겨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뭐 시험은 그 정도로 좀 설명하고 나중에 이제 질문에 올라오면 다시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보충 설명에 이제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다시 한번 올라오는데 문제마다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따로따로 섹션별로 따로따로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포탈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섹션별로 따로따로 제출하는 난이 따로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그 해당되는 부분에 제출하시고 그 다음 것도 제출하시고 그리고 각 섹션마다 제출하는 시간의 제한 시간이 따로따로 이게 설정이 되니까 그 시간 안에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출을 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받지를 않으니까 그 시간들 엄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그 주 동안에 홈워크 쪽에 관련된 이제 질문들이 좀 들어와 가지고 제가 따로 이렇게 이제 공지를 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거 다시 설명을 좀 드리죠. 처음에 이제 다각형을 그리는데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터틀 그래픽 가지고 했을 때처럼 이제 시작점 주어주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리는 거를 그리지 않고 도형의 이제 중앙 지점을 중앙 위치를 이제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시작점을 계산해서 그리라고 했더니 이 부분 좀 어려워하는 그 학생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질문을 받고 제가 이제 알려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때 나왔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모든 도형의 중심이 이렇게 빨간 점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중심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도형이 지금 현재 한 변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등변다각형이 되겠죠. 이 등변다각형의 중심이 바로 이제 지정된 중심이 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시작점을 우리가 계산을 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삼각형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될 거고 사각형은 뭐 이렇게 이제 4분의 1 쪽에 이제 될 거고 오각형인 경우에는 밑에 이제 이렇게 될 거고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자동적으로 구하는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삼각함수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미 중학교 때 배우는 걸로 제가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중3 때 배웠던 부분들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다시 배우는 이런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해를 하는가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응용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배웠던 수학이나 과학의 지식들을 프로그래밍을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능력 자체가 바로 컴퓨팅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런 이제 지식들을 같이 활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이제 그 부분들을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서 방법을 고안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대로 컴퓨터가 처리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프로그래밍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시작점을 그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라고 했더니 좀 어렵습니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삼각함수라는 겁니다. 근데 삼각함수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하면은 지금 대학생이 이게 어렵다고 하면은 뭐 그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게 뭐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들을 빨리 챙겨가지고 제대로 실력이 거기에 도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다각형의 시적 좌표 계산하는 부분들 처음에 보면 아이고 이걸 어떻게 구해라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실 찬찬히 생각해 보면은 금세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만약에 오각형이라고 예를 들어 보면 오각형의 맨 처음에 시작하는 변의 부분이 여기에서 이제 밑에 있는 좌측 하단에서부터 해가지고 이 수평선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 하나를 그릴 수 있겠죠. 근데 삼각형 위에 있는 요 이제 그
이 각은 꼭지각은 결국은 이제 오각형이니까 아마 5개로 등분이 되겠죠. 360도가 5개로 이제 등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60도 나누기 number of vertices가 되겠죠. 그 이제 꼭지점의 개수 그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각 A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요 각 A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이 구성이 될 때 이 자체가 이등변 삼각형이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등변이고 절반에 해당이 될 테니까 결국 여기서 원점에서 시작점, 원점에서 오른쪽 끝에 가는 것들이 같은 이제 변의 길이가 같을 거고, 변의 길이가 같으면 어때요? 밑에 있는 각이 같죠. 세타가 같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삼각형에서 한 각은 우리가 이미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그럼 이제 세타 계산하는 것은 그냥 그 180도 삼각형의 내각 합이 전부 180이니까 180 빼기 각 A, 그 다음에 그것을 나누기 2를 하겠죠. 왜냐면 두 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타를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세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게 우리가 탄젠트로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밑에 있는 이제 절반 길이니까 한 변의 절반 길이가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제 이게 밑변의 길이고, 높이는 우리가 지금 계산해내려고 하는 이제 h, 얼마만큼 이제 높이가 되는가를 이제 나타내는 부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세트는 지금 우리가 이제 계산했죠. 그럼 이제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두 가지 항목이 이제 있으니까 탄젠트로 계산하면은 밑에 있는 밑변, 직각삼각형의 밑변 분의 높이를 하면은 이제 바로 그게 탄젠트죠. 여러분들 삼각함수에서 배웠던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 공지사항에 올려드렸을 때는 보충 설명으로 이제 이 부분을 힌트를 드렸을 때는 제가 옮겨 쓰다가 이게 잘못해가지고 틀려서 지금 이제 수정해서 다시 올려놓은 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공식을 그대로 다시 정리를 하면 됐는데 제가 편집할 때 에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고, 이 탄젠트라고 이제 계산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6장에 쓰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지를 않았는데 7장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미 강의 듣고 있는 내용 안에 보면은 삼각함수를 불러가지고 쓸 수 있는 것들이 다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같이 감안해서 문제를 이제 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h를 계산해낼 수 있고, h 계산하게 되면 이제 이 시작하는 좌표는 결국 이제 센터, 요 위치가 이제 센터 x, 센터 y라고 하면은 x에서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2분의 사이드 랭스만큼 이제 x 좌표는 될 거고, y 좌표가 결국 이제 여기 있는 센터 y에서 h만큼 이제 마이너스가 된 값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그리면은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이제 다각형인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들 삼각형 그려가지고 생각해 보시면은 모두가 다 동일한 그런 이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응용하는 부분이고, 단지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주는 이게 이제 수학 함수를 쓰는 이제 그런 요령이니까 그 부분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행렬 계산하는 이제 함수 작성에서 이제 이게 이제 이런 함수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함수가 제대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시험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고 이제 했었는데, 아마 그 부분들이 이제 시험하는 프로그램 쪽이 좀 아직 이제 서툰 학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과제물에서 이제 홈워크 6.5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렬의 덧셈을 위한 함수를 위에 있는 이제 매트릭스 애더, 그 다음에 이제 전달되는 것이 인수가 4개, 그러니까 이제 2개의 2차원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의 개수, 열의 개수를 이렇게 이제 인수로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미리 만들어준 이 2차원 리스트를 가지고 실제 이제 계산을 하게 만들고 그 결과를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래쪽에 메인 파트로 만들어 이제 지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 여기 있는 이제 A나 B는 지금 보면은 이제 2차원 리스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중 리스트로 지금 이제 돼가지고 리스트 안에 또 다른 리스트가 이제 있어서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렬을 표시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행렬에 대해 가지고 A나 B를 이제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the same을 계산해서 그 return 되어 오는 이 부분을 C로 받아 가지고 이제 출력해 보면 실제 이제 행렬이 the same 계산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내부에서 행렬 덧셈을 위한 함수를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그 결과값을 담아준 뭐 MR, Matrix of Result라고 이제 MR이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이 이름이야 뭐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실 대로 이제 지어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반환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결과값을 출력해보고, 그러면 이제 이게 행렬 쪽에 제대로 된 계산이 됐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일단 호목 쪽에서 문제가 나왔던 그 질문이 들어왔던 부분들을 제가 이제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 학생 제가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자료에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만 그 실행을 시켜보고 실행된다고 박수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걸 좀 약간씩 수정을 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가 직접 본인이 직접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는 것들을 권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해보고 안 되면 이게 왜 안 되는지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실무적인 이제 지식들을 많이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그 피보나치 계산할 때 거기 보면은 이제 재기함수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재기함수 자체를 이제 찬찬히 보면은 이제 중간에 우리가 피보나치 n번째 피보나치를 찾으라고 했는데 그 n으로 입력되는 값이 커지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뭐 1000이나 1500이나 이런 더 큰 값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게 되면은 상당히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메모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딕셔너리에서 이제 그 기억을 했다가 그 값을 이제 읽어서 직접 처리하는 부분들을 사용을 했었고, 그런데 그 부분들을 처리를 함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m 번째를 계산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큰 값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이제 실행이 안 되고 오류가 발생될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질문을 한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좀 잠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자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제 운영 체제에서는 이렇게 이제 재기 함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계속 호출을 하는 이런 이제 그 반복적인 재기 함수 호출에 대한 횟수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보면 이제 운영 체제가 관리하고 있는 그 시스템 내부 프로그래밍이 이제 실행되는 메커니즘하고 또 연관이 좀 있는데요. 이때 이제 호출의 깊이를 제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깊이 이상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실행하게 되면 이제 오류가 발생되게 되고, 일반적으로 대충 대략 시스템 환경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는데 보통 한 1000 정도, 큰 1000 내외에서 이렇게 이제 그 한계가 잡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기함수 호출을 보통 아마 1050번, 1100번이나 1500번 이상으로 하게 되면은 그 사이에서 아마 에러가 발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제 이번에 그 7장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파이썬 모듈 중에 sys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 시스템입니다. 그 sys 모듈의 안에 보면은 그 함수 이름 중에서 set recursion limit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 set recursion limit에서 이 이제 깊이를 재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별도로 이걸 설정하지 않으면 이제 재기 함수 호출이 일어날 때 그게 한 뭐 1100번 정도 가게 되면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자체를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recursive 피보나치를 계산할 때 이제 메모 기능들을 이렇게 딕셔너리 이용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서도 바로 이제 내부에 보면은 아직까지 계산한 적이 없는 n인 경우에는 n-1과 n 플러스 n-2를 가지고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이런 것들 n 피보에서 n으로 해서 상당히 큰 값을 입력해 가지고 바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에러가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recursive, 그 재기함 소출이 일어날 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 이제 sys, 여기 import sys 해가지고 그 sys 모듈을 그 임포트 시켜야 되고요. 임포트 시키고 난 뒤에 sys. 그 다음에 set recursion limit 해서 이제 그 recursion limit을 예를 들면 5000이면 5000으로 이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그 자체가 실행이 될 때 5000번까지는 문제없이 이제 계속 실행이 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시스템이 설정해 둔 기본 값이 있기 때문에 그 값보다 더 큰 값으로 우리가 이제 더 큰 횟수로 재기함 소출을 해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이 부분을 실행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좀 참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략 지금 이제 그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질문을 받았던 내용들을 모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실제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들이고, 사실 이제 파이썬 모듈과 패키지 자체만 잘 알아도 웬만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전공하고 계시는 그런 분야의 문제들을 파이썬 가지고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될 정도입니다. 이 부분 좀 살펴보자. 자, 7장에 있는 이제 부분이 바로 파이썬 모듈과 패키지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패키지 모듈들이 이제 있습니다. sys, OS나 뭐 이런 거 있고, sys는 시스템이고 OS는 이제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util sh인데 쉘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건 이제 컴퓨터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 실행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쉘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이제 utility,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잡다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모아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열에 대한 거, 시간에 대한 거, 캘린더, 바이섹터라는 거, 그 다음에 복사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정렬 쪽을 그 담당해주는 sorted container, 그 다음에 queue에 대한 거, queue는 이제 일시로 저장했다가 다음 단계로 다시 이제 넘겨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임시 저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삼각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바로 math 모듈, random 모듈, 그 다음에 이제 regular expression이 있는데 이 부분 잠깐 뒤에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사용자 정의 모듈이고 사용자 정의 패키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함수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냥 뭐 그 프로그램 내에서 이제 쓰는 정도였는데, 이번 7장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전문가가 돼 올라가는 수준이 높은 그런 이제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듈을 만들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패키지를 만들어서 널리 배포할 수가 있는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용자 정의 모듈과 사용자 정의 패키지를 잘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으면,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해놓고 나면은 그 프로그램 아니면 그 함수를 또다시 또 막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없이 있는 그걸 그대로 임포트 시켜 가지고, 마치 우리가 이제 시스템 라이브러리의 그 모듈들을 그대로 임포트 시켜 가지고 쓰듯이 여러분들이 작성한 그 모듈과 패키지를 그대로 임포트 시켜 가지고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이번 중간고사에 반드시 여기 모듈과 패키지, 사용자 정의 모듈과 패키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오늘 여러분들 그 보충 설명 오신 분들 그 어떤 좋은 힌트 하나 가시고 이거 꼭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파이썬 모듈과 패키지에 대한 부분들을 개념적으로 다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 있는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프로그램 실행하는 이제 기본적인 단위가 되겠고요. 그다음 그 안에 보면 이제 소스 파일 하나의 어떤 이제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file.p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있고, 거기 안에 보면은 변수, 함수, 클래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클래스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번 7장까지는 뭐 클래스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한번 이제 그 파이썬 소스 코드가 만들어지고 실행을 한번 시키고 나면 이제 바이트 코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바이트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른 쪽에서 불러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C 확장 동적 설치 라이브러리, 그 DLL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도 이제 .pyd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이제 제공들이 되고 여러분들이 불러 쓰는 것들이 바로 이제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듈들을 모아서 있는 부분이 패키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듈과 아니 이제 서브 패키지가 이제 작은 단위로 모여 있는 게 서브 패키지고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패키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제 그 C 기반 내장 모듈이나 다양한 응용 모듈과 이제 패키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바로 이런 이제 패키지를 나중에 보면은 확장 패키지라고 해서 뭐 numpy나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가져다 쓰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 학기 후반부에 가면은 좀 더 그 고급 기능들, 정말 성능이 좋은 이런 기능들 우리가 이제 배우고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패키지가 따로 있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직접 구현하고 구성하고 이제 편집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모듈과 패키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 이번에 이제 7장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폴더 단위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디렉토리 또는 폴더로 되어 있는 그 안에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그 내부에 이제 파일 단위로 있는 것이 모듈입니다. 모듈 안에 보면은 여러 개의 함수가 포함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조목조목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 자체가 하나의 어떤 이제 모듈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어레이를 담당하는 모듈, 아니면 이제 그 행렬을 담당하는 모듈, 뭐를 담당하는 모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듈 단위로 만들어서 쓸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패키지와 서브 패키지는 전부 이제 디렉토리 단위로 관리가 되게 되고 모듈은 파일 단위로 관리가 되고 그 내부에 이 클래스나 함수들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 실제 우리가 이제 임포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임포트가 뭔가를 설치를 한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듈이나 패키지를 메모리에 설치하는 기능들이 바로 이제 임포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포터 무슨 이제 모듈 이름 아니면 뭐 어떤 모듈로부터 뭐를 임포트를 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임포트 별표가 있으면 이제 모든 걸 다 임포트를 하라는 겁니다. 그 모듈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함수 기능들 우리가 이제 메소드라고 부르는데요. 그 기능들을 전부 다 이제 설치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하라는 거죠. 딜리트는 이제 설치된 모듈을 사용할 때 삭제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 표준 모델들을 이제 모듈들을 먼저 표로 이렇게 나타내 보면 여러 개 있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고 여러분들 일부는 이제 사용을 해본 적도 있고 일부는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간에 어떤 게 있나요? 우리가 써봤던 부분들 보면 카피라는 모듈은 지난번에 왜 복사할 때 얕은 쉘로우 카피 그 다음에 딥 카피를 쓸 때 이게 복사할 때 두 가지가 다른 게 있다라는 걸 설명할 때 그때 카피라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다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외에도 보면은 OS라는 것도 있고 OS 패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뭐 타임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다음 멀티미디어 관련된 거 이런 것들 해가지고 사실 이제 파이썬에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이제 제공들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쉽게 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파이썬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7장에서는 대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가져다 쓸 거고 여기 또 여러분들 친한 거 있네요. 터틀이라는 거 있죠. 터틀 그래픽 역시 마찬가지로 모듈 중에 하나로 이제 파이썬이 제공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장 패키지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후반부에 배울 텐데요. 이 numpy라고 하는 부분들은 과학 계산을 위해서 제공이 되는 그런 라이브러리고 다차원 배열을 처리하는데 이제 유용한 기능이고 numpy가 그냥 파이썬 가지고 구현했는 것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기 때문에 실제 이제 과학 기술 계산에 필요한 부분들은 numpy를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많이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걸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될 것입니다. 사이파이는 이제 과학이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도 여러분들이 배울 텐데 이게 이제 그 데이터 차트나 그래프를 이제 그려주는 이제 그런 기능들인데 이 자체가 굉장히 품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면은 이게 이제 거의 뭐 교과서에 나오는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좋은 그런 이제 어, 기능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런 이제 차트나 그래프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 다른 과목에서도 보고서가 훨씬 더 품질이 좋아질 겁니다. 나머지 뭐 필로, 오픈CV, 판다스, 텐스플로우, 케라스. 케라스나 텐스플로우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에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나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쪽 처리할 때 많이 쓰고, 오픈CV나 필로 같은 부분은 이제 영상 처리할 때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이제 패키지입니다. 자, 먼저 이제 파이썬 표준 모듈 중에서 이제 맨 처음에 시스템 관련된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import sys 해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이제 어떤 기능들이 제공이 되나를 이렇게 이제 보면은 바로 이런 기능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네임들의 안에 보면은 뭐 여기 이제 그 array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제 매스에 대한 거 이런 것들 다 sys, 타임 이런 걸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관련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시스템 버전이 지금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시스템 패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들을 이제 점점 배우고 나가게 되면은 그 컴퓨터 내부에서 이게 이제 디렉토리라는 거, 폴드가 이제 다단계로 계층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여기저기 좀 이렇게 그 분산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그 경로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패스라는 게 경로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C 디렉토리 밑에 user, 뭐 administrator 밑에 application data, local programs, python 밑에 python 3832,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런 사이트 패키지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이썬이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아까 C, user, administrator, 그 다음 application data, local, program 밑에 python 3832 여기 안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직접 이제 실행하는 그런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이 거기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거 말고 이제 그 시스템이 지정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자료형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들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플롯 그 실수를 나타낼 때 그때 이제 제일 작은 값, 제일 큰 값이 각각 얼마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도 있고요. OS 이제 모듈 안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액세스나 체인지 디렉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그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디렉토리나 이런 이제 지정된 경로의 디렉토리를 이동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뒤에 이제 예제가 나와 있는 이런 이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하고 있는 그 파이썬 소스 코드가 어디 있는지 한번 직접 한번 찾아가 보시고 그 밑에서 이제 이렇게 change directory 하면은 바로 그 위치로 여러분들 차례대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을 해 나갈 때는 이제 그 경로 자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로에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그 작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을 나중에 패키지를 만들고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은 아마 이제 파이썬 기본 디렉토리에다 저장을 했을 텐데 앞으로 이제 C 밑에 그 다음에 슬래시 밑에 mypy 패키지라는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밑에다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계속 넣어 두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하나 이제 배워 나갈 때마다 그 위치에다 두고 관리를 하시면 훨씬 더 이제 편하게 찾아볼 수 있고 관리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스템에 관련된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는데 os.system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기능들 그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기능들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calc 하면은 이제 계산기가 실행이 되고 MS 페인트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페인트라는 거죠. 그리기판. 그래서 이제 그림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직접 띄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OS 패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파일이 존재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이제 쓰게 되는데, 이 파일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니까 그때 가서 이제 좀 상세하게 보도록 하죠. 패스에 관련된 것도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HUT이라고 하는 건데 쉘 유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뭐 어떤 뭐 파일을 복사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파일을 다른 이제 이름으로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디렉토리 산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이제 이런 기능들도 우리가 이제 불러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을 만들어 쓸 수도 있는데, 뭐 여기 있는 이제 그 C 프로그램 자료형이나 이것처럼 이제 파이썬에서는 바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있는 것은 인티저형이고, 그다음에 플롯 실수가 있고, 그다음에 더블형으로 해서 그 8바이트를 쓰는 부분들을 우리가 따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어레이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권장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어레이를 따로 만들어 쓸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능을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리스트가 어레이보다 더 성능이 좋다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numpy라고 하는 확장 패키지를 만들어서 그 numpy가 제공해주는 그 어레이를 이제 쓰시고, 당분간에는 그냥 리스트를 계속 써도 좋습니다. 그래서 성능도 결코 이제 어레이에 뒤떨어지지 않고 상당히 좀 다양한 그런 이제 융통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리스트를 계속 쓰시도록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레이 관련된 부분들을 뭐 테스트해 보는 것들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표준 모델에서 이제 타임이나 클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타임은 이제 기준 시점 1970년 0시 0분 1월 1일 0시 0분 0초부터 이제 초단위 시간을 알려줍니다. 지금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시간을 이제 알려주죠. 그다음 클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이 그 실행 시작 시점부터 초단위 경과된 시간이 얼마인지를 알려주고,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있는 것들 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타임 모듈 안에서 있는 그 정보들이, 구체적인 정보가 보면 이제 이런 이제 TM, time, year, month, 그다음에 month, day, hour, minute, second, 그다음에 weekday, year, day 이런 것들이 있죠. 지난번에 여러분들 직접 이제 구현했을 때 그때 보면은 뭐 몇 번째 날이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계산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타임 모듈 안에 있는 이 기능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불러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이제 그 달에서 몇 번째 달이냐, 날이냐, 그다음에 시, 분, 초, 지금 현재 실행되는 시간 같은 이런 것들을 불러가지고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타임을 불러서 쓰는 예들을 우리가 이제 좀 봤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실행 시간을 이제 그 진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타임점 슬립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실제 그 프로그램이 중간에 실행하다가 그 시간 동안 자기가 이제 잠자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고 계속 기다립니다. 그 시간만큼. 그 다음에 깨어나가지고 다시 이제 실행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경과된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보면은 이 타임점 타임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타임점 타임을 이용해 가지고 T1, T2 하면은 어떤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에 한번 기록하고 실행하고 난 뒤 이제 기록을 했으니까 그 경과 시간을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측정된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데, 여기 측정된 결과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 해서 이제 elapsed time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 그 정확하게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뭐 10점 몇 초 해가지고 소점 밑에 있는 이런 값들, 훨씬 더 이제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선 뭐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타임점 타임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측정 시간을 한번 살펴보고, 그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했던 그 프로그램 함수들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를 분석해보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캘린더 모듈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달력 출력한다고 고생하셨는데 바로 그 달력을 한꺼번에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트 캘린더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연도를 집어 넣어 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연도가 나오죠. 만약에 이제 2020년 하게 되면 2020년도 그 전체 1년치 달력이 이제 출력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도 보면 이제 is lip 해가지고 이게 이제 윤년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섹트 모듈은 바로 이제 그 어떤 이제 정렬에 관련된 이런 이제 기능들, 그 다음에 이제 정렬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그 해당되는 이제 그 어떤 탐색을 하는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바이섹트 그 모듈을 임포트 시켜 가지고 중간에 어떤 이제 리스트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B라고 하는 또 다른 리스트가 이제 하나 있을 때 B에 있는 X를 찾아 가지고 바이섹터 인서트를 하죠. 그 인서트를 해서 차례대로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나중에 이제 B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순서가 이제 뒤죽박죽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차례대로 입력을 다 끝내고 난 뒤에 A를 출력해 보면 크기 순서로 이게 정렬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집어넣을 때 그 자체가 그 자동적으로 정렬이 된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이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섹터에 있는 이제 기능 중에서 바이섹터 레프트라고 하는 기능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 자체가 바로 이제 그 포지션을 알려주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런 항목이 있으면 그 항목 자체를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이제 탐색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제 그런 리스트 안에 어떤 찾고자 하는 어떤 값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어떤 이런 이제 값들을 우리가 이제 뭐 소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위치를 바로 이제 확인을 바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정렬 기능, 그 다음에 탐색 기능,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관점들을 배워 나갈 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바이섹트 모듈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또 이 브레이크 포인트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떤 브레이크 포인트를 성적 처리할 때 보면은 뭐 우리가 학점이 몇 점 이하는 얼마고 무슨 학점이고 그다음 몇 점 이상은 뭐 A고 B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때 바로 이제 그때 경계 그 기준점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정해 주게 되면은 해당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적이 주어졌을 때 그 성적이 이제 등급이 뭔지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실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 카피 모듈은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임포트 카피라는 걸 해서 딥 카피를 해야 두 개의 온전히 서로 다른 리스트를 이제 만들어 주죠. 리스트뿐만 아니라 어떤 순서를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투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런 카피를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동일한 것이라서 이렇게 이제 이름만 다르지 실제로 이제 하나의 리스트를 사용하게 만들어 주는데 이게 완전히 분리가 되게 만들어 주는 것은 딥 카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딥 카피가 돼야 한쪽에서 이제 변경되는 부분들이 다른 쪽 상관없이 그 독자적으로 관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파이썬 표준 모듈 안에서 이제 매스나 랜덤 쪽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이제 기능들입니다. 먼저 이제 매스 모듈 안에 있는 기능 중에서 이제 보면은 수학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수학에 관련된 뭐 맥스나 민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보이니까 이제 이거 그냥 막 써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뭐 별도로 이걸 꼭 굳이 구현하라는 요구가 없으면 이런 이제 함수를 불러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시험 칠 때나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꼭 이런 부분들은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명시적으로 이걸 꼭 구현해야 된다고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구현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 산수 계산을 하는 방법은 몰라도 계산기를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이제 굳이 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그런 기기 없이도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 이제 그런 방법을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좀 더 탄탄하게 배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 프로그래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다 만들어놓은 거 그냥 불러 쓰기만 하면은 그냥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만 알고 실제 안에 덧셈 뺄셈 계산 방법은 모르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함수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삼각함수 부분들이 바로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탄젠트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것들 계산할 때 바로 이제 매스점 탄젠트 해가지고 불러서 이제 쓰면 되겠죠. 그 다음 각도를 변환하는 부분들이 있고, 라디안 단위와 도 단위가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도는 0부터 360도를 이제 이렇게 원 하나가 이제 완전히 돌 때 360도 단위가 되는 것이고, 라디안이라고 하면 이제 파이 단위죠. 그러니까 0부터 2파이까지 가는 이게 바로 이제 라디안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디안 단위로 우리가 위에서 이런 그 삼각함수 계산할 때 이게 전부 라디안 단위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도를 입력하게 되면 틀린 계산이 이제 되게 되니까 라디안으로 이제 변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제곱근 계산할 때 쓰는 거, 그다음 팩토리얼 계산할 때 쓰는 거, 지수 로그에 대한 거, 뭐 절대값 근사값에 대한 거, 통계 중에서 이제 맥스 민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 average에 대한 거, 이런 것들 파이썬 함수들이 다 제공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본 상수나 뭐 숫자에 대한 통계들 민맥스 쓰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 절대값, 그 다음에 이제 반올림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수 계산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스퀘어 루트 제곱근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지수성 계산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다시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파이, 여기 이제 원주율이죠, 그죠? 원주율은 이제 mass.py로 해서 이제 불러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뭐 3.141592 뭐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매스 모듈 안에 파이라고 하는 상수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불러가지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어떤 0부터 360까지 가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이제 출력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도를 라디안으로 변경해 가지고 사인, 코사인을 이제 불러서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 탄젠트 같은 요령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랜덤 모듈은 우리가 난수를 생성할 때 이제 사용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난수를 생성할 때 이제 난수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시험할 때 많이 이제 씁니다. 근데 난수에 이제 시드가 있는데 시드가 씨앗이죠. 그래서 시드가 이제 하나가 고정된 값이 이제 동일한 값을 하게 되면은 난수가 발생되는 순서가 똑같은 순서로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할 때는 이게 이제 뒤죽박죽,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그런 순서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그런 이제 순서에 맞춰서 실험해보고 정상적으로 실험이 되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시드 값을 다른 값을 이렇게 이제 많이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우리가 난으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스템 시간을 이제 시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매번 그 시간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 난수가 발생되는 그 순서 자체가 항상 다르게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난수 발생시킬 때 이렇게 스탑 하나만 이제 지정해 주게 되면은 이제 그 범위 이 0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스탑 바로 직전까지 있는 이제 그 범위의 난수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그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뭐 A에서 B 사이 구간을 만들겠다 그러면 A, B로 해주면 이제 A부터 B 플러스 1 그 범위 안에 있는 정수형 난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시 말해서 A와 B가 포함되는 이제 이런 이제 부분에서 이제 생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그냥 랜덤 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그 0.0부터 1.0 사이, 이건 0.0은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고 1.0은 포함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 바로 직전에 있는 그 값까지의 어떤 이제 부분이 되죠. 아니면 이제 유니폼 해가지고 A, B를 하면은 이제 A와 B 사이의 균일 분포를 이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우시안 부분들이 이제 이 표준 그
확률 분포를 가지는 정규 분포를 가지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시간에 확률 및 통계 배울 때 그때 보면 이제 정규 분포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죠. 가우시안 분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여기 가우시안입니다. 또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 노멀 베리에이트 해가지고 이제 이 자체를 가지고 이게 이제 시그마, 그 다음에 뭐 평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가 얼마인 이런 이제 그 난수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나머지 이제 그런 부분들 샘플 선정하는 거나, 그 다음에 뒤섞이는 이제 셔플 기능들을 이용하게 되면 뒤죽박죽 섞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이제 셔플 기능들도 앞으로 아마 또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랜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값들을 이제 생성하고, 그래서 생성된 부분들이 어떤 범위 안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실험하는 것들을 한번 이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셔플 기능들 뒤죽박죽 섞어 가지고 이제 나오는 것들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중간에 예를 들어 보면 이제 1, 2, 3, 4, 5라는 이런 이제 아이템이 리스트가 있을 때 그걸 셔플을 랜덤 셔플을 해가지고 아이템을 뒤죽박죽 섞어주면은 그 다음에 섞여진 이런 이제 내용들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모듈 중에서 이제 그 sorted container 뭐 Q 모듈들이 있는데요. sorted는 말 그대로 이제 정렬이 되는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sorted list 하면은 정렬이 유지가 되는 리스트, sorted dictionary 하면은 이제 정렬이 유지되는 딕셔너리, sorted set 하면은 정렬이 유지가 되는 set, 집합 이런 부분들이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이제 그 리스트가 있을 때 그 자체를 sorted list 해가지고 한번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SL은 sorted list로 해가지고 뒤죽박죽 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정렬이 되죠. 그래서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차례대로 우리가 이제 그 소팅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sorted dictionary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어떤 기본적인 이런 이제 값들이 이제 있을 때 이 자체를 sorted dictionary 하게 되면은 요 키 값들을 기준으로 해서 소팅을 해줍니다. 정렬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트링 쪽의 그 셋, 그 집합 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정렬되어 있는 부분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Q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임시로 데이터를 저장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다음 단계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Q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FIFO Q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LIFO Q라는 게 있고, 여기 보면 FIFO, LIFO가 있죠. 자, 처음에 FIFO는 이제 강의할 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first in first out입니다. 먼저 도착한 것이 먼저 나간다. 그러니까 선착순이죠. 먼저 도착한 것이 먼저 나가도록 해줍니다. last in first out은 도착한 순서가 반대가 되는 거죠. 맨 나중에 도착한 게 맨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도착한 것이 맨 나중에 나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스택이라고 부르죠. 그 스택, LIFO Q는 이제 스택이라고 부릅니다. 스택이라고 Q는 이제 통 속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집어넣었다가 도로 빼는 걸 생각해 보면 되죠. 예를 들면 뭐 접시를 통 속에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들어간 접시가 맨 바닥에 있기 때문에 차례대로 빼낼 때 맨 나중에 나오게 됐죠. 이게 바로 이제 LIFO, Last in First Out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저장을 처리를 해주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리를 해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우선순위 Q라고 하는 거고, 우선순위 이제 Q는 priority하고 아이템 튜플로 이제 삽입이 되고 추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입력이 될 때 그때 우선순위가 priority가 이제 있으면 그 값에 따라서 정렬되는 순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 자체가 값이 작으면은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왜 0순위 하면은 제일 우선순위 높은 걸 0순위라 그러죠. 그러니까 값이 제일 적은 0 값의 프라이어리티 가지고 있으면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100보다 0이 훨씬 더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각각 익셉션이 이제 발생이 될 수 있고요. 비어 있을 때, 뭐 가득 차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Q 사이즈 알려줄 수 있고, empty, full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 비어 있을 때 알려줄 수 있습니다. put 하면 이제 새로운 거 하나 추가하는 거고,
put 할 때 no wait 하면은 이제 원래 put 할 때 빈 공간이 이제 없으면은 기다렸다가 이제 빈 공간이 생기면 채워 넣을 수 있는데 no wait 하면은 이제 기다리지 않고 가득 차가지고 빈 공간이 없으면 곧바로 이제 공간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바로 오류 메시지를 출력해주는 그런 이제 기능입니다. get 기능은 이제 큐에 들어가 있는 걸 하나 이제 뽑아가는 이제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get no wait은 이제 이게 정상적인 이제 그 get은 뭔가 비어 있으면 일정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들어오면은 받아가는 이런 이제 방식을 사용하는데 no wait 하면은 가서 찾아보고 아무것도 이제 없으면 가져갈 게 없으면 곧바로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no wait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태스크단이나 조인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중 처리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Q를 이제 사용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Q를 차례대로 집어넣고 하나씩 이제 빼내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리포 Q는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그 FIFO Q는 들어오는 순서대로 예를 들면 A, B, C 입력대로 이제 들어왔으면 나중에 출력할 때도 A, B, C 순서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리포 Q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차례대로 집어넣을 때 A, B, C, D, E 순서대로 이제 집어넣는데 실제로 이게 뽑아낼 때 이 나온 그 값들을 보면은 E, D, C, B, A로 해가 역순으로 되죠. 그러니까 맨 나중에 들어간 게 맨 먼저 나오고 맨 처음에 들어간 건 맨 나중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건 이제 리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라이어리티 큐는 이제 항상 그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그 프라이어리티와 그 다음에 값이 이렇게 이제 매핑돼 가지고 입력들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어떤 값들이 이제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키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프라이어리티 값들을 같이 이제 이렇게 집어넣어 주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일단 입력을 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출력들 되는 것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앞에 있는 숫자 즉 프라이어리티에 따라 가지고 프라이어리티가 낮은 게 맨 먼저 출력이 되고 그 다음 값이 제일 큰 것이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것이 맨 나중에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이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regular expression이 있는데 이번에 regular expression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난이도가 좀 있어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regular expression을 조금 접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자연 언어 처리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고 우리가 이제 뭐 입력 받아서 문자열을 촥 입력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이메일로 표현되어 있는 거 뽑아내기 아니면 이제 어떤 뭐 www 해가지고 https가 포함되는 이런 이제 웹사이트 주소가 적혀 있는 부분 뽑아내기 전화번호로 되어 있는 거 뽑아내기 이런 부분들 이제 지정된 어떤 양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패턴이 있으면 그걸 뽑아내기 아니면 지정된 어떤 이제 문자 패턴과 동일한 게 있으면 그거 뽑아내기 이런 거 할 때 이제 많이 쓰는 그런 이제 방법인데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당장 이거를 바로 이제 이해하고 활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잠시 좀 젖혀두고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전부 이런 것들이 소위 그 메타 문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제 문자열 처리해 나갈 때 이런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쪽에 사용하는 그런 이제 기호들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아마 난이도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자연 언어 처리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그 부분을 따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너무 고민하게 되면은 파이썬 자체가 지금까지 좀 좋았던 이미지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제껴놓고 지나가도록 하십시다. 그 안에 보면은 뭐 이런 때 매치나 서치 같은 이런 것들 문자열이 지정된 해당되는 패턴이 있는지 찾아보는 거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썼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스플릿이라고 하는 이런 기능도 우리가 썼었죠. 입력된 한 줄에 여러 항목들이 한꺼번에 입력된 부분들을 각각 쪼개 가지고 개별적으로 나눠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개의 데이터 처리할 때
그때 사용했던 건 스플릿이라는 기능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뭐 굳이 레귤러 익스프레션 전체를 쓴 게 아니라 일부만 우리가 이제 선택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할 때 그 편리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제가 따로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들은 잘 골라 쓰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사용자 정의 모듈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뭐 임포트 뭐뭐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니면 이제 시스템 라이브러리로 제공해 주는 부분들을 가져다 쓰기는 잘 했는데,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쓰는 것들은 이제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7장을 배우고 난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수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팩토리얼 계산할 때, 그때 팩토리얼 계산하는 것이 뭐 n, 만약에 n 번째 팩토리얼은 n 곱하기 팩토리얼 n-1이 제기 함수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수로 하나 만들어 두고 제기 함수로 구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반복문 형태로도 구성할 수가 있는데, 이걸 각각 이제 팩토리얼 리커시브, 팩토리얼 아이트레이티브 해서 이제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도록 해서 만들고, 이때 보면은 이제 이게 저장하는 위치가 mypy 패키지 밑에 myfactorial 디렉토리가 있고, 그 밑에 myfactorial.py가 되죠. 자, 여기 보면은 myfact라고 하는 요 부분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봐둬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다음 여기 패키지라는 게 있고요. 여기 이제 패키지 단위가 이렇게 묶일 거고, 패키지 밑에 있는 서브 패키지가 myfactorial이고, 그 안에 모듈이 myfact.py가 모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런 이제 디렉토리 위치에다가 파일을 저장해 두고, 그 다음에 나중에 sys.path라고 하는 거,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이제 sys라고 하는 그 모듈을 배웠는데, 그 밑에 sys.path.append 해가지고 요 부분들을 이렇게 지정해 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소스 코드를 저장했던 바로 그 위치도 path 안에 포함돼 가지고 그냥 바로 접근을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패스에 있는 부분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냥 from my factorial 그 다음 import everything 하면은 그 my factorial 모듈 안에 있었던 factorial fact r, fact i가 이제 둘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주는 겁니다. 그 안에 보면은 이제 바로 이렇게 fact r, fact i가 이제 직접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 꼭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해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위치에 그 파이썬 소스 코드를 저장하고, 그 다음 그 부분들을 이렇게 그 패스를 지정해서 내가 직접 불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mypy library 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 나갈 텐데, 뭐 이거는 이제 mypy 패키지 밑에 이번에 이제 myfibo 밑에 myfibo.py로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할 때 그 다음에 강의 그 설명 들을 때 했던 그 피보나치 계산을 메모 기능과 함께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거기에다 저장을 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mypivot.py로 해서 이제 하나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다른 여기 보면은 그 mypivot라고 하는 부분을 불러서 쓰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다른 프로그램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응용 프로그램처럼 만들어 이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import sys, 그 다음에 sys.path에 my 패키지 밑에 my pivot를 이제 이렇게 추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mr pivot를 호출하게 되면은 같은 파일 안에 함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이 부분들을 불러 가지고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가 따로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함수들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사용자 정의 모듈을 만들어 쓰는 거고, 그래서 이제 mypivot도 있고, 아니면 아까 나온 것처럼 myfactorial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모듈을 만들어서 경로를 설정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져다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금 더 높은 단계로 가게 되면 여러 개의 모듈들이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를 만들고 그 패키지 통째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용자 정의 패키지라는 거죠. 그 사용자 정의 패키지 안에 보면 이제 바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예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myPy 패키지라는 게 있고 그 밑에 보면 myPivot가 있고 myPivot 밑에 myPivot.py가 있고 이렇게 되죠. 자, 이런 구조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myPivot 같은 계층의 myFactorial도 있습니다. myFactorial 밑에 myFactorial.py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죠. 그래서 패키지 밑에다가 서브 패키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서브 패키지 안에 모듈들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 정의 패키지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환경이 제공해주는 패키지와 모듈 이외에 사용자가 직접 구현하고 준비한 파이썬 프로그램 모듈들을 패키지로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작성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통째로 카피해 가지고 다른 학생들이 가져다가 라이브러리처럼 쓸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파이썬에서 아주 자유스럽게 편리하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거 init.py라고 하는 거와 pycache라고 되어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구조로 만들어서 한번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이러한 패키지를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불러서 임포트 시켜가지고 실행을 시키면은 요 파이 캐시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여기 init.py는 여러분들 직접 구현을 좀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불러갈 때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구현해 줘야 되는 거고 파이 캐시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이제 앞에서 우리가 정의를 했던 그 부분들 mypivot.py 이 위치가 이제 mypy 패키지 밑에 mypivot 밑에 mypivot.py로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게 mypivot 디렉토리 밑에 언더바 init .py라고 하는 거를 따로 하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앞에 보면 이제 언더바가 이제 두 개 있는 거고요. all 언더바 그 다음에 none 했을 때 mypivot 했을 때 이 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해주고 요 모듈이 있다라는 이제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print는 이게 실행될 때 바로 이 부분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임포트 시켜가면은 이 부분 이제 실행이 되게 되죠.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from 점 하면은 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디렉토리 지금 현재 얘가 있는 그 디렉토리가 되죠. 다시 말해서 init이 포함되어 있는 그 현재 디렉토리 안에 있는 mypivot를 임포트 시킨다는 겁니다. 그 자체를 이제 설치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 이제 모듈에서 init.py가 준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패키지 단위로 또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패키지 단위로 통째로 이렇게 이제 임포트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패키지 밑에 가면 역시 같은 이름으로 init .py가 있고 그래서 거기 안에 보면 이제 all none mypivot라고 하는 서브 패키지 이름을 이제 지정해주고 그 다음 거기서 print해서 이제 from.import mypivot 해서 이렇게 이제 해주면 mypivot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통째로 이렇게 서브 패키지가 이제 바로 그 장착이 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 이제 다른 이런 이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불러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mypy 패키지 디렉토리가 이제 지금 C 밑에 mypy 패키지 아까 만들었었죠. 그 디렉토리를 그대로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append에서 바로 그 디렉토리 패키지가 정의가 되어 있는 그 디렉토리를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import mypy 패키지를 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import OS나 sys 했는 것처럼 mypy 패키지를 이제 임포트를 하죠. 그 다음 이제 from mypy 패키지 import 해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그 모듈들을 이제 불러 가지고 임포트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mypy 패키지 밑에
mypivot라고 하는 서브 패키지 밑에 그 다음에 mypivot 모듈 안에 있는 mrpivot라고 하는 그 메소드, 그 함수를 내가 mrpivot라고 불러 쓰겠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이게 좀 길어 보이는데 이게 패키지 이름, 그 다음 서브 패키지, 그 다음 모듈 이름, 그 다음 안에 있는 메소드 이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층적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정하고 나면은 MR 피봇을 마치 여러분들이 직접 그 위에 이제 함수가 구현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일이 두 개가 된 겁니다. 벌써 지금 이제 라이브러리로 해서 이제 구현된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불러서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있고, 이렇게 나눠진 거죠. 벌써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개의 파이썬 소스 코드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그다음 이런 이제 이런 뭐 피보나치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이제 구성을 해볼 수 있도록 바로 이제 호목을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호목 7에는 배열에 관련된 이제 부분들인데, 이때 보면은 이제 크기가 주어진 정수 배열에 중복되지 않은 난수를 생성하는 파이썬 함수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정수 배열을 여러분들이 뭐 굳이 array를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리스트를 가지고 그냥 이름만 array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써도 좋고요. 뭐 사실 성능 자체가 이제 리스트가 더 좋기 때문에 굳이 array 모듈을 쓰라고 요구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리스트로 그냥 정리를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정수 배열의 원소를 차례대로 한 줄에 10개씩 출력하는 파이썬 함수 print array를 한번 작성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예를 들면 뭐 100개짜리면 이제 10개씩 10줄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출력할 수 있는 걸 작성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정수 배열에 포함된 원소들을 오름차순으로 선택 정렬하는 파이썬 함수를 작성하라. 자, 여기는 이제 직접 작성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에 보면 sorted container를 불러 쓸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 있는 이제 선택 정렬 정도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체 알고리즘 관점에서도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을 정렬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들을 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뭐 선택 정렬은 이제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찬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표준 입력 장치로부터 정수 배열의 크기, 사이즈를 입력받고 정수 배열 이제 인티저 array를 생성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gen rand array 함수를 이용을 해서 중복되지 않는 난수 배열로 초기 값을 설정하고, 중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가 입력이 되게 되면 0부터 사이즈 마이너스 1까지 가는 그 값들 범위 안에 이렇게 난수들이 이제 순서에 이제 뒤죽박죽 돼 가지고 이렇게 생성이 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 위에서 만들었던 print array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정수 배열 integer array를 selection sort를 이용해 가지고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그러고 난 뒤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뒤죽박죽 되어 있던 부분들이 이제 차례대로 정렬이 딱 될 거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해 가지고 차례대로 이제 정돈되어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대로 정렬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이런 배열에 관련된 함수들 gen rand array나 print array나 selection sort를 포함하는 사용자 정의 모듈 my array를 구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mypy 패키지에 포함을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토의를 했던 패키지 안에 바로 이제 이런 모듈들이 들어가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 우리가 불러가지고 쓰게끔 만드는 이 mypy 패키지를 임포트 시키고, 그 모듈에 포함된 배열 관련 함수를 이용해서 100개의 중복되지 않은 정수를 포함하는 난수 배열을 생성하고 이를 정렬해서 출력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관련된 함수를 구성하고, 그런 구성된 함수들을 패키지 형태로 구성을 해서 그 다음에 그런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를, 라이브러리 함수를 여러분들 직접 작성한 그 라이브러리 함수를 응용 프로그램에서 불러가지고 실행하는 부분들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7장에서 우리가 모듈과 패키지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배운 거고, 그래서 이번 이제 7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썬이 제공해주는 모듈과 패키지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다음 우리가 직접 구현해서 사용하게 되는 모듈과 패키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 이런 이제 7장에서 우리가 배운 부분들은 점차 여러분들이 점점 좀 더 이제 전문성을 가지는 그런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단계로 지금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잘 만들게 되면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뭐 도형 그리는 것들, 그 다음에 관련된 기능들을 조목조목 여러분들 나름대로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모아두고 필요하면 그걸 불러가지고 쓸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능들을 다양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실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질문 하나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7.1번에 있는 부분들은 정수 배열을 여러분들이 이제 array를 쓸 수도 있는데 뭐 굳이 array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를 쓰시고 리스트 안에 그 중복되지 않는 난수를 생성해 가지고 리스트 안에 이렇게 추가하는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수가 이렇게 이제 지정되게 되면은 그다음 거기에다 이제 이렇게 추가하는 그런 방법을 쓰시고, 맨 처음에 이제 gen rand array를 호출할 때는 이 array 위치에다가 리스트 하나를 이렇게 이제 빈 empty 리스트 하나를 이제 생성해 가지고 집어넣어줘도 되겠죠. 그럼 이제 gen rand array 안에서 이제 난수를 생성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는 난수를 생성해 가지고 append 시켜서 이제 이렇게 사이즈 개수만큼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 반환을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array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아마 기회가 있지 싶은데 두 개를 이제 리스트 쓰고 array를 쓰고 두 개를 써서 한번 이제 처리하는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array가 그렇게 뭐 성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제 파이썬인 경우에는 리스트가 좀 더 옵티마이저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 여러분들이 그냥 리스트를 써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찬찬히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또 질문들을 또 질의응답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들을 한번 보고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중간고사 기간이긴 하지만 한 번 더 이제 보충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면은 입력하라고 지금 하는 거죠. 밑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사이즈를 이 표준 입력 장치로 이제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지정된 사이즈를 함수 호출할 때는 이제 지정된 값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그 값이 뭐 100이든 1000이든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 다른 질문은 아직은 올라오질 않았네요. 자, 지금 지금 한 6주가 지났고 이제 7주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한 두 달이 조금 못 되는 이제 그런 시간이 지금 됐는데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파이썬의 그 파이썬 프로그래밍이 조금 좀 친숙해졌나요? 그리고 이제 학기 초에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처음에 접했을 때하고 지금 상태를 비교를 해보면 한 달 반 정도 만에 어느 정도 실력이 좀 향상이 된 걸 느끼겠죠.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지금 이제 직접 뭐 작성해 가지고 도형도 그리고 그다음 계산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함수 만들어서 불러 쓰는 것들 이런 것들도 쭉 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다음 이번 주가 끝나고 나면은 모듈 만들고 패키지 만들어 가지고 라이브러리처럼 불러 쓸 수 있는 것까지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번 학기를 통해 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계속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제대로 된 실력을 쌓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이제 지도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아마 이제 다른 과목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조금 좀 템포가 빠르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은 대신에 이 부분들을 이제 파이썬을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배워 놓게 되면 이제 다른 과목에 굉장히 많이 잘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계속 쭉 일단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성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을 다 드리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난이도를 제가 이제 좀 구분해서 난이도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은 오히려 좀 이거는 지금은 이제 건너뛰도 졌다. 뭐 옆으로 좀 제껴놓고 진행하고 난 뒤에 제가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도에 따라 가지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제 한 달 한 뭐 반 정도 지났는데 이 정도면은 한 학기 끝날 때 정도면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한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 있을 겁니다. 대신에 꾸준히 좀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또 질문해 주시고 그럼 이제 그 질문에 맞도록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리고 보충 자료 드리고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시험인 만큼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자체는 뭐 여러분들이 일단 제출하는 거는 이제 파이썬 소스 코드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또 배운다고 또 뭐 그 고생들 너무 또 하실 것 같아가지고 굳이 그 부분들은 제가 쓸 수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단정은 짓지는 않겠습니다. 제출되는 이제 부분들이 이제 파이썬 소스 코드가 제출이 되는 것이고 실행 결과를 캡처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내용 실행을 해보고 동일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지금 뭐 그 정도가 이제 지금 이제 질문에 올라와 있네요. 자 벌써 이제 1시간 반 정도가 이제 지났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정도로 좀 보충 설명을 마무리 짓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계속 좀 질의응답이나 질의응답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뭐 다음 주까지 또 계속 올라오는 것들을 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보충 설명을 한 번 더 좀 해드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7장까지 여러분들이 꼭 좀 연습 문제 다 풀어보고 해야 이제 시험 중간고사 시험 제대로 이제 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중간고사까지 좀 시간이 좀 남아 있긴 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거의 한 2주 이상 남아 있으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거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7장까지니까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 가지고 중간고사 때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그 보충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